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강난이 박원순이 살아가지고 그랬죠. 나 우리 와이프하고 이 별거 하고 있다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란닝구 차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질 않았나. 그 다음에 딱 옥탑방 더위 살기 한 달 살기 한다더니 자기 이렇게 있고 강난이가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 해주고 그러다가 강난이는 퇴근하고 웃기지도 않았겠죠.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 끝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난이는 싹 퇴근하고. 그러니까 정말 쇼인더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박원순이가 여러 가지로 기업 등치고 기업에서 정말 삥 뜯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 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게 저도 사지는 않고 거기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휘둘러 보면은 아름다운 가게 들어가 보신 분 알 거예요. 저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그냥 이런 이 물건을 쌓아두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이 월마트라든가 또는 그 이케아 같은 데 보면은 물건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만 보고 모델 이렇게 번호를 보면 이렇게 계속 쌓아뒀죠. 천것처럼요. 그렇게 했어요. 이 아름다운 가게가.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에 20몇 개인가 24군데가 있는지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4군데였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갖고 매장당 2,000에서 4,000 정도까지 해서 그 인테리어를 누가 맡아서 했느냐? 강난희가 맡아서 했어요. 이게 엄청난 비리 아닙니까? 내부자 거래인 거죠. 근데 그런 강난이가요. 자기 남편 이렇게 애틋한 거 가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부하 여직원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성추행하고 막 쓰다듬고 호해줄게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고 서울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 강난이가 자기 남편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죽은 박원순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몇몇 언론에 대해서 내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와, 진짜 뻔뻔의 극치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철승이라는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철승이라는 변호사가 강난이하고의 이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이 통화 내역을 보고서 더 기함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강난이가 이랬답니다. 언젠가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사모님 너무 빨리 결정하시는 거, 결정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난이가 뭐라고 하느냐. 정 변호사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젊었을 때 일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추진해 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정 변호사란 사람이 이랬어요. 정철수니까. 박원순은요 거의 패소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그 박원순에다가 나를 비교해 주니까 너무나 영광이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변호사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이 몇몇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박원순이 성폭력을 저질러서 가해자로서의 박원순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박원순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택시 이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모두들 안녕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매우 간단한 팩트인 거죠. 그런데 이 정철승이라는 박원순의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게 명백한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느냐? 피해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이게
고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죽었으니까 제대로 말 못하고 살아있는 피해 여성이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고 또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그 피해 여성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데 이거는 피해 여성의 일방적인 입장만 얘기해 준 거다. 그러면서 사자 명예훼손을 소송을 걸겠다. 그리고 강난이가 때를 기다렸다. 와, 여러분 이거 도대체 정말 너무 사이코 수준입니다. 그렇게 명예가 소중하면은 박원순이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지고 끝까지 법정에서 명예를 다퉈야지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다. 또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막 주랭랑을 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박원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사자 명예훼손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일 뜯어말리고 싶은 사람은 저 지옥에 가 있는 박원순일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와, 이 마누라가 내 돈 가지고 사치 부리고 돈 벌고 그러더니 끝까지 나를 먹이려고 하네. 이 마누라가 나를 증오하고 나를 싫어하고 뭐 이혼 직전까지 가고 내가 별거하고 이거 내가 막 다 피해자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진짜 나를 먹이려고 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왜 박원순이 그렇게 주랭랑을 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거는 노무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640만 불을 자기 가족이 받아 챙기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 거기다가 내 자식들,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내 식솔들, 이런 모든 사람이 줄줄이 땅콩으로 엮일 텐데 이럴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변호사고 법을 잘 아는 법 알못이 아니라 법 알잘로서는 공소권 없음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선출된 명예를 추락시킨 거죠. 대한민국을 추락시킨 거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그런데 노무현은 변호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게 똑같지 않습니까? 박원순이도 변호사인 거예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법 알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모든 공소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뭐 손해보상이고 뭐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처럼 죽음, 시체팔이 이걸 통해서 나의 명예가 다 칭송될 거다. 박원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 사람 친구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역사학자라고 참칭을 하는, 감히 자기를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영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5일장을 했습니다. 울고불고 방방 뜨고 노무현 시즌2를 찍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강난이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사자 명예훼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있는지, 우리나라 법이 제정신인지 지켜보도록 합시다.